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태연의 출장 일정에 맞춰 계속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때로는 두 번. 태연이 집을 비울 때마다 저는 유진의 품으로 달려갔어요. 처음에는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무뎌졌습니다. 유진을 향한 마음이 죄책감보다 커져버렸으니까요. 친구를 배신한다는 사실보다 그녀를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내일 본사에 2박 3일 출장이야. 프로젝트 마무리해야 해서. 태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과 눈이 마주쳤을 때 우리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2박 3일, 우리만의 시간. 욕망과 열정으로 가득 찬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무실에서 태연을 배웅하며 웃었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민준아, 이번에도 유진이 좀 신경 써줘. 요즘 외로워하는 것 같아. 걱정 마. 내가 잘 챙길게. 태연은 감사하다는 듯 미소 지었고 저는 죄책감으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와 헤어지자마자 유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태연이 출발했어요. 퇴근하고 갈게요. 유진의 답장이 곧바로 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트 이모티콘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업무에 집중하려 해도 머릿속에는 유진의 모습만 가득했어요. 오늘 밤 어떤 모습으로 그녀를 만날지, 어떤 식으로 사랑을 나눌지 상상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서둘러 사무실을 나섰어요. 가는 길에 와인과 치즈 그리고 유진이 좋아하는 초콜릿을 샀습니다. 작은 선물에도 그녀가 환하게 웃는 모습이 그려졌어요. 유진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심장은 이미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리고 유진이 나타났어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붉은색 실크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우아하게 올려 묶었고 귀에는 진주 귀걸이가 반짝였습니다. 마치 중요한 데이트를 준비한 것처럼 화려했어요. 와, 말을 잊었습니다. 유진은 환하게 웃으며 저를 안으로 이끌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밤이에요. 거실에 들어서자 테이블 위에 촛불이 켜져 있었고 꽃병에는 붉은 장미가 꽂혀 있었습니다. 마치 로맨틱한 레스토랑 같은 분위기였어요. 무슨 날인가요? 유진은 미소 지으며 제 목에 팔을 둘렀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지 100일이에요. 처음 관계를 맺은 날부터 계산한 것이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에게 이 관계가 그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증거였으니까요. 준비할 걸 그랬네요. 유진의 입술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이쪽으로 와요. 침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침대 위에 꽃잎이 뿌려져 있었어요. 촛불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신혼부부의 방 같았어요. 유진 씨,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진은 제 뒤에서 안으며 등에 키스했어요. 오늘 밤은 특별하게 보내고 싶어요. 천천히 돌아서서 유진을 안았습니다. 그녀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은은한 제스민 향수와 그녀만의 채취가 섞인 향기였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옷을 벗었어요. 평소보다 더 느리게, 더 소중하게 서로의 몸을 탐했습니다. 유진의 붉은 원피스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녀의 속옷이 드러났어요. 검은색 레이스 란제리였습니다. 오늘을 위해 특별히 샀어요. 유진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녀의 몸을 감싸는 검은 레이스 사이로 하얀 피부가 비쳐 보였어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너무 예뻐요. 유진을 안아 침대로 향했습니다. 꽃잎 위에 그녀를 눕히고 키스했어요. 천천히 목부터 시작해 어깨, 가슴, 배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몸 위에 남은 꽃잎이 피부에 달라붙어 더욱 관능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어요. 오빠,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속옷을 천천히 벗기며 입술로 피부를 탐했어요. 유진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촛불 아래서 우리는 평소보다 더 천천히, 더 깊이 사랑을 나눴어요. 마치 처음인 것처럼 서로의 몸을 탐색했습니다. 유진의 숨결, 피부의 촉감, 체온이 모두 새롭게 느껴졌어요. 사랑해요, 오빠. 유진의 고백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서로에게 강한 육체적 끌림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유진 씨. 제 고백에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녀의 눈물을 키스로 닦아주며 더 강하게 안았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되었을 때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밀려왔어요. 단순한 욕망이 아닌 더 깊고 의미 있는 무언가. 그날 밤 우리는 여러 번 사랑을 나눴습니다. 매번 새로운 감정으로 더 깊은 교감으로. 마치 서로의 영혼까지 나누는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 지친 채로 서로 안고 누웠을 때 유진이 물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무거운 질문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모르겠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불안한 눈빛을 보며 대답했어요. 잘 될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함께할 방법을 찾을 거예요. 유진은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제 피부에 닿아 뜨거웠어요.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그녀를 달랬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지켜줄게요. 다음 날 아침, 유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특별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팬케이크와 신선한 과일, 그리고 직접 내린 커피. 테이블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아침이 매일 계속된다면 유진은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날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과 같은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팬케이크를 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 서로의 취미, 좋아하는 음악과 영화에 대해 마치 오랜 연인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유진이 넥타이를 바로 잡아주며 말했어요. 오늘 퇴근하고 올 거죠? 네, 당연하죠. 키스로 작별 인사를 나누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하루 종일 유진 생각뿐이었어요. 그녀의 고백, 우리의 밤, 그리고 아침 식사까지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퇴근 후 다시 유진의 집으로 향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리고 유진이 나타났습니다. 어제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편안한 홈웨어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영화 보면서 쉴까요? 유진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은 이런 평범한 시간도 필요했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며 포옹하고 간간히 키스하는 시간. 마치 진짜 연인처럼. 영화가 끝나갈 무렵 유진이 제 품에 안겨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끔은 태연 오빠에게 미안해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동안 억눌러왔던 죄책감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대로 삼켰어요. 유진은 제 마음을 알았는지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알아요. 저도 오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어요. 우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 서로에게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둘째 날 밤 우리는 더 과감해졌어요. 유진이 태연의 와인 셀러에서 특별한 와인을 꺼냈습니다. 결혼기념일에만 마시는 빈티지 와인이었어요. 괜찮을까요? 제 물음에 유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하니까요. 와인을 마시며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유진이 제 무릎 위에 앉아 키스했습니다. 와인 맛이 그녀의 입술에 남아있었어요.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맛이었습니다. 키스는 점점 깊어졌고 곧 우리는 소파 위에서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유진의 홈웨어는 쉽게 벗겨졌고 제 셔츠 단추도 빠르게 풀렸습니다. 오빠, 오늘은 제가 리드할게요. 유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제 위에 올라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그녀의 나체를 비추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유진의 움직임이 점점 빨라졌고 그녀의 신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댄스를 추듯 유연하게 몸을 움직이는 그녀를 바라보며 절정에 달했어요. 그날 밤도 우리는 여러 차례 사랑을 나눴습니다. 침실, 욕실, 부엌, 집안 곳곳에서 우리의 열정이 타올랐어요. 셋째 날 아침, 유진은 조금 우울해 보였습니다. 오늘 저녁이면 태연이 돌아올 테니까요. 마지막 날이네요. 아침 식사를 하며 유진이 말했습니다.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마지막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될 거예요. 제 대답에 유진이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마지막 하루를 최대한 알차게 보내기로 했어요. 아침 식사 후 함께 샤워했습니다. 좁은 샤워실에서 비누 거품을 서로의 몸에 발라주며 또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물이 우리의 뜨거운 몸을 적셨지만 욕망의 불꽃은 식지 않았습니다. 샤워 후 유진은 제안했어요. 오늘은 밖에 나갈까요? 데이트처럼. 위험한 제안이었지만 마지막 날의 특별함을 위해 동의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카페를 찾아갔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손을 잡았어요. 공개된 장소에서의 스릴이 우리를 더욱 흥분시켰습니다. 유진의 눈빛이 평소보다 더 반짝였어요. 오빠, 지금 너무 행복해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도 행복했어요. 이런 평범한 데이트가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사람이 별로 없는 곳을 찾아 걸었습니다. 유진의 손을 잡고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런 날이 매일 계속된다면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유진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어요. 이제 돌아가야 해요. 태연 오빠가 곧 도착할 거예요. 그녀의 말에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조용했어요. 이 행복한 시간이 곧 끝난다는 생각에 말을 잃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유진은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흔적을 지우는 작업이었습니다. 침대 시트를 갈고 와인잔을 씻고 향초를 피워 향기를 바꾸었어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현관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평소보다 길게 키스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유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이 보였어요. 제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꼭 다시 만날 거예요. 그렇게 3일간의 행복한 시간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유진의 향기가 아직도 제 옷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그녀가 곁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휴대폰을 확인하니 태연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민준아, 오늘 저녁에 도착해. 유진이한테 들렀니?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어제 잠깐 들렀어. 잘 지내더라. 거짓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져 버렸어요. 더 이상 죄책감도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진을 다시 만날 날만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사랑일까? 욕망일까? 확실한 건 이제 더 이상 유진 없는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제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리고 필수적으로.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서 태연을 마주쳤을 때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잘 다녀왔어? 프로젝트는 잘 마무리됐고 태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완벽하게 끝났어. 덕분에 또 보너스 받게 생겼어. 그의 순수한 미소에 잠시 죄책감이 올라왔지만 곧 유진의 얼굴이 떠올라 그 감정을 밀어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랑은 멈출 수 없는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저녁 먹자. 유진이가 오빠 좋아하는 요리한다고 하더라. 태연의 제안에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유진을 다시 만날 기회였으니까요. 비록 태연이 있는 자리지만 그녀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좋아, 갈게. 이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이중적으로 흘러가게 되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친구와 그의 아내, 그리고 친구의 친구라는 관계. 하지만 그 아래에는 뜨거운 욕망과 사랑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처음은 사고였고 두 번째는 충동이었으며 이제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깊은 것.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처럼 서로를 갈망하게 된 것이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지만 대답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확실한 것은 유진 없이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계절이 바뀌고 우리의 비밀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르면서 유진과 저는 더욱 대담해졌어요. 처음에는 태연의 출장 때만 만났지만 이제는 그가 늦게 퇴근하는 날이나 회식이 있는 날에도 짧은 시간 만남을 가졌습니다. 위험한 줄타기였지만 유진에 대한 갈망이 너무 강해서 위험을 무릅쓰게 되었어요. 그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연이 회식에 참석한다는 메시지만 오면 곧바로 저에게 연락했어요. 오빠, 오늘 태연 오빠 회식이래요. 10시쯤 와요? 이런 메시지에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갈게요. 그날 밤 유진의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태연이 갑자기 돌아올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런 위험마저 저희의 만남에 짜릿함을 더했습니다. 유진의 아파트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어요. 그녀는 간단한 홈웨어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키스했어요. 보고 싶었어요, 오빠. 유진의 속삭임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를 안아 침실로 향했어요. 시간이 별로 없었기에 우리는 서둘러 옷을 벗었습니다. 유진의 맨살이 드러날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오늘은 빨리 해요. 태연 오빠가 11시에 온대요. 유진의 말에 더욱 흥분되었습니다. 제한된 시간 들킬지도 모른다는 위험. 이런 요소들이 더 강렬한 쾌감을 가져다 주었어요. 침대 위에서 우리는 격렬하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아, 오빠. 너무 좋아요. 유진의 신음소리가 방안을 채웠습니다. 저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쾌감을 느꼈어요. 시간에 쫓기는 만남이었지만 그만큼 집중적이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절정에 이른 후 우리는 서둘러 옷을 입었어요. 유진은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했고 저는 방안의 흔적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비밀 작전 같았어요. 다음에는 좀 더 길게 만나요. 작별 키스를 나누며 유진이 말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아파트를 빠져나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로비로 향하던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태연이 로비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몸을 돌려 화분 뒤로 숨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태연은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저를 보지 못한 것 같았어요. 태연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것을 확인한 후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간발의 차이로 들키지 않았지만 그 위험성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핸드폰으로 유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태연이 로비에서 봤어요. 들키지 않았지만 조심해요. 유진의 답장이 곧바로 왔습니다. 헉, 다행이에요. 앞으로 더 조심할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찔한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들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태연의 표정, 유진의 놀란 얼굴, 그리고 무너진 우정.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위험한 경험이 우리의 관계를 더 강화시켰어요. 다음 날 유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어젯밤 생각하니까 가슴이 떨려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정말 아찔했어요. 유진의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그래도 어젯밤 너무 좋았어요. 오빠랑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위험마저도 우리의 사랑을 위해 감수할 수 있었어요. 주말이 되자 태연이 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평소와 같은 친구들 모임이었지만 이제는 너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유진을 보기 위한 합법적인 기회였으니까요. 태연의 집에 도착했을 때 다른 친구들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유진은 호스트로서 음식과 음료를 나르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 담긴 비밀이 제 가슴을 뛰게 했어요. 민준 왔구나. 와인 한잔 할래? 태연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친구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모임이었지만 유진과 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전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와인을 따라주는 동안 그녀의 손가락이 살짝 제 손에 닿았어요. 의도적인 접촉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런 작은 접촉이 주는 스릴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동안 우리는 서로 다른 자리에 앉았지만 시선은 계속 마주쳤어요. 유진의 눈빛에는 욕망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모임이 끝나갈 무렵 유진이 주방으로 향했고 저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그녀를 따라갔어요. 주방에서 잠시 둘만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빠르게 키스를 나눴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유진의 속삭임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친구의 발소리가 들려 서둘러 떨어졌어요. 가까스로 들키지 않았지만 또다시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진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오빠 곁에 있는데 만질 수 없어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그래요. 하지만 곧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주 태연이 3일간의 출장을 떠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다시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유진 씨, 이번에는 우리 여행 갈까요? 서울 밖으로.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강원도의 조용한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 들킬 위험도 적고 자연 속에서 온전히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태연이 출장을 떠난 날, 유진은 가방을 싸서 제 차에 탔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시작했어요. 마치 신혼여행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집 밖에서 시간을 보내네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기대감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서울을 벗어나는 동안 우리의 대화는 더욱 자유로워졌습니다. 일상, 꿈,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가끔은 모든 걸 내려놓고 오빠랑 멀리 떠나고 싶어요. 유진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그런 상상을 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가능할지도 모르죠. 희망적인 말을 건넸지만 사실 확신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너무 복잡했으니까요. 펜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어요. 작은 통나무집이었지만 아늑하고 따뜻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둘만의 공간이라는 것이 가장 좋았어요. 짐을 풀고 난 후 유진은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저는 와인을 따라 그녀에게 건넸어요.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서 우리는 조용히 와인을 마셨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마치 우리가 진짜 부부 같아요. 유진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를 안으며 대답했어요.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래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의 입술에 키스했어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우리의 체온만이 뜨거웠습니다. 침실로 향했고 그날 밤 우리는 아무런 제약 없이 사랑을 나눴습니다. 시간 제한도 들킬 걱정도 없었어요. 오직 우리 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아, 오빠, 더. 유진의 신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평소보다 더 자유롭게, 더 큰 소리로 그녀는 쾌감을 표현했어요. 저도 그녀의 몸을 더 깊이 탐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우리는 지칠 줄 모르고 서로를 원했어요. 마침내 지쳐 누웠을 때 유진은 제 품에 안겨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날들이 계속되면 좋겠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했어요.
이틀 동안 우리는 자연 속에서 온전한 연인처럼 시간을 보냈습니다. 산책도 하고 근처 계곡에서 물놀이도 했어요.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에서 손을 잡고 걷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유진은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오늘이면 서울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어제 밤에 태연 오빠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유진의 말에 긴장했습니다. 혹시 뭔가 눈치챈 걸까요? 뭐라고 했어? 내일 일찍 돌아온대요. 계획보다 하루 빨리.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오늘 저녁에 돌아와도 충분히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서둘러야 했어요. 지금 바로 출발하자. 서둘러 짐을 챙기고 펜션을 나섰습니다. 원래는 오늘 하루 더 즐기려 했는데 계획이 바뀌어 아쉬웠어요. 하지만 들키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렇게 숨어 다니는 게 가끔은 너무 힘들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스릴과 쾌감이 주된 감정이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관계를 원하게 됐어요.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언젠가는 달라질 거예요. 그렇게 말했지만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태연을 배신한다는 죄책감, 유진을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의 미래.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서울에 도착해 유진을 아파트 근처에 내려주었습니다. 마지막 키스를 나누고 작별 인사를 했어요. 조심해요, 오빠. 유진의 걱정 어린 눈빛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녀가 안전하게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유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무사히 도착했어요. 태연 오빠는 아직 안 왔어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1시간 후 유진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요. 태연 오빠가 제 핸드폰을 봤어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주고받은 메시지들, 사진들 모두 들켰다는 건가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봤어요? 유진의 답장이 늦어졌습니다. 10분, 20분. 기다림이 고문 같았어요. 마침내 답장이 왔습니다. 다행히 최근 메시지만 봤어요. 여행 간 것만 알게 됐어요. 친구들이랑 갔다고 했는데 믿는지 모르겠어요. 잠시 안도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태연이 정말 그 말을 믿었을까요? 지금 태연이 어때요? 화났어요. 왜 말 안 하고 갔냐고. 하지만 다른 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태연에게 전화가 올까봐, 우리의 비밀이 모두 밝혀질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서 태연을 마주칠까봐 긴장했어요. 하지만 그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유진에게 전화했어요. 괜찮아요? 태연이는요? 오빠가 휴가 냈어요. 집에서 쉬고 있어요. 아직도 좀 화나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얘기는? 아니요. 아직은 모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통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에는 간발의 차이로 위기를 넘겼지만 다음에도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비밀은 언제까지 비밀로 남을 수 있을까요? 일주일이 지나고 상황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태연은 다시 평소처럼 행동했고 유진도 안심한 듯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더욱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빠,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유진이 말했습니다. 제가 임신한 것 같아요. 그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임신이라니. 이제 우리의 비밀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확실해요? 오늘 테스트해봤는데 양성이에요. 하지만 병원에는 아직 안 갔어요. 누구 아이인지 알아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태연과도 관계가 있었을 테니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기상 오빠일 확률이 높아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어요. 모든 것을 밝히고 새 출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숨길 것인지 내일 만나서 이야기해요. 제가 퇴근하고 갈게요. 통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 마음처럼 어둡고 무거운 비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단순한 욕망이나 사랑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생명과 책임 그리고 미래에 관한 문제였어요. 창문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